필요하다. 지금 앞으로 우리 미래 사회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진로 교육을 빨리 충실하게 해야 된다. 굉장히 강조하는 키워드고요. 두 번째가 역량 교육이죠. 2015 교육 과정에서 핵심 역량 6가지를 규정을 하고 역량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역량 교육은 약간 지식 교육과 대비되는 개념. 지식이 뭔가를 알아나가는 과정이라면 역량은 뭔가 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훨씬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아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것이 좋잖아요, 그죠? 하지만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이것도 뜯어보면은 교육적으로 하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봐야 돼요. 역량이라는 것들 교육적으로 어떻게 적용 가능한지는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해야지 문서상에서 막 좋은 말을 속에서 이런 역량 키우면 좋겠다 라는 것으로 역량 교육이 곧바로 학교 현장에서 교육으로 서비스는 아닙니다. 세 번째 이제 특히 우리나라 강조하는 게 첨단 기술을 이용한 교육. 최근에 교육부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더군다나 정부가 그린 스마트 뉴딜 정책을 쓰면서 교육 부분에서 이러한 디지털 교육 강화해야 된다라고 막 주장하고 있다가 마침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그러지 않아도 하고 싶었는데 전면화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된 거죠, 그죠? 당시에 안철수 후보가 학제 개편을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5533 뭔가 학제 개편을 들고 나왔고 이제 약간 관심을 받으면서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서 학점제를 서울시교육청 연구원을 가져다가 공약으로 삼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안철수 후보의 그 학제 개편에 대응할 수 있는 카드로 학점제가 갑자기 부상했습니다. 부상되면서 이제 대표 공약처럼 됐고 대통령이 부상된 다음에 교육부는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니까 추진하자. 더군다나 최근에 이런 경향도 이런 진로교육 이런 경향이니까 딱 맞아.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이제 학점제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 정책으로 자리 잡은 이러한 것입니다. 필수 요소를 최소화시키겠다. 두 번째, 사실은 7차 교육과정 자체가 고등학교는 선택형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5 교육과정도 사실 선택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어요. 교학생들이. 왜냐하면 과목군별로 필수 이산이가 많지 않아요. 되게 국어 10단위, 수학 10단위 이런 것밖에 안 되거든요. 보통 국어는 10단위면 일주일에 5시간 1년 들으면 돼요. 다음에 또 안 들어도 지금도 되게 돼요. 하지만 지금의 교육과정에서는 학교의 여건들, 그 다음에 뭐 교사의 수급 문제 등등을 통해서 이런 선택이 주로 과목군 내에서 국어 내에서 문법 들을래, 정문 들을래, 역사 내에서 세계사 들을래, 동화사 들을래 이런 식으로 과목군 내에서 선택이 이루어진 반면에 학점제는 이제 과목군을 걸어지면서 나는 국어만 엄청 들을 거야, 난 수학만 엄청 들을 거야 이게 가능해지는, 사회는 아예 안 들을 거야 이게 가능해지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같은 학교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이런 일수한 과목군의 단위 학점 이원이 다른 이런 체계로 가겠다. 그다음에 가능하다면 무학년, 무계열, 무학급제를 통해서 지금 학급 단위가 같이 수업을 듣는 단위잖아요. 이 없어지는 거죠. 없어져서 학급 없어지고 원래는 학년도 없애겠다는데 이번 문건에는 학년을 유지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육부 계획서에. 그래서 학년 유지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겠죠. 지금 우리 학교에 총 과목 개설한 과목이 120개야. 그러면 1학년 때 40개를 펼쳐놓고 2학년 때 40개, 3학년 때 40개 그중에 선택하게 하는 이런 식으로 학년을 유지하는 뭐 그런 의미가 같습니다. 공동교육과정, 그 다음에 지역사회, 지역교육청이라든가 기업의 어떤 유관기관들에 이렇게 연계해서 지역대학이라든가 연계해서 지역사회와의 연계, 그 다음에 온라인 학점 체계 이런 식으로 해서 단위학교 내에서는 이러한 과목 개설을 하는 게 때문에 이거를 넓히기 위해서 주변 학교, 지역사회, 온라인 학습으로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축소만 하면 되죠. 3분의 2만. 전체 수업 일수에 3분의 2만 축소하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는 40% 성취를 해야 됩니다. 성취를 해서 낙제제도를 도입하는 거고 아마 한국 사회에서 낙제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대체 이수, 여름방학이라든가 방학 때라든가 이렇게 대체 이수라는 기회를 줘서 이수하게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취평가제, 다른 말로 절대 평가인데 그런데 마지막 이 두 가지는 꼭 학점제에 필요한 건 아니에요. 학점제 없어도 뭐 지금 고등학교에서도 낙제제도 도입할 수 있어. 그래서 선택하고 선택하려면 1학년 1학기 때 진로를 결정해야죠. 그래서 1학년 1학기를 뭐로 결정했냐면 진로 탐색 집중학교로 선택을 했고 지금 확정 안 됐지만 지금 중학교 3학년 2학기를 그 고등학교 대비하는 뭐라고 그러죠? 전환기 교육. 그래서 3학년 2학기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를 묶어서 진로 탐색을 시켜서
이제 가능한 한 이때 진로를 확장시키도록 하고 이제 그 진로에 맞춰서 이러한 이야기부터는 이제 관련 과목들을 듣는 이런 식으로 가겠다라는 게 제 교육부의 계획입니다. 또 중요한 제도를 바꾸려면 최소한 세 가지를 제대로 봐야 된다. 첫 번째가 우리 사회와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단순히 4차 산업혁명 기술적 변화만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경제와 정치와 문화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할지 이것들 전반적으로 보면서 교육과정을 고민해야지 기술적 변화만 하나만 가지고 너무 성급하고 시야가 좁은 거죠. 두 번째, 또 하나 중요한 것은 10대 후반에 청소년기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사람 됐어. 이때 보편적인 발달 과제가 있습니다. 지적으로는 지성적으로는 어떤 과제가 있고 윤리적으로는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생애주기 평균 연령, 평균 수명이 40살인 사회와 100세인 사회의 10대 후반의 생애주기는 다릅니다. 10대 중반부터 나가서 일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이런 사회와 그죠? 지금 거의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사회에 나가서 생계를 시작하는 사회는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생애주기 속에서의 이런 10대 후반은 어떠한 의미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고민하려면 지금 현실에 한 고등학교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연배를 살펴보고 성찰하고 이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지 막연히 고교 문제가 잘 되는데 외국에서 잘하고 있대. 수입해 오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논의가 그냥 되고 있나? 이런 논의는 거의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학생들 논의할 이런 논의 거의 안 하고 있고 그냥 어떻게 판단이 경찰을 줄 것인가 기술적인 논의만 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2030년대 사회 나갈 아이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직업적 적응이 아니라 기술 적응이 아니라 바로 미래사회 위기에 대응하는 역량을 키우는 거다. 그 이상은 자기들 얘기하잖아요. 4차 산업혁명으로 앞으로 미래에 사회 나갈 아이들은 평균 7분의 직업을 개척할 것이다. 일찍부터 딱 진로를 결정하고 산업으로 파면 정작 사회 나가면은 그 직업은 없어지거나 또는 쉽게 바꿔야 되거나 이런 것이 큰 거죠. 제가 역사교사인데 훌륭한 역사교사가 되기 위해서 고등학교부터 막 역사만 공부한다?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당연히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학도 알아야 되고 경제도 알아야 되고 정치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것도 충분히 알아놔야지만이 대학 가서 전공들을 오히려 제대로 할 수 있고 정말 폭넓은 시야 속에서 자기 전공을 제대로 이수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은 굉장히 부실합니다. 입시교육에 찌들어가지고 이 부실한 기초는 놔두고 그 위에다가 화려한 집을 짓는 막 온통 선택 과목들을 막 설치해서 외형은 막 굉장히 활발해서 아이들이 막 자유로운 선택하고 막 여러 과목 듣고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공개할 률이 굉장히 큰 이러한 모습이고 그 전주 중에 하나가 바로 학생부예요. 우리나라 학생부 너무 길어요. 이렇게 학생부 쓰는 나라 하나도 없어요. 외국 사람들도 다 놀랍니다. 아니 뭘 이렇게 자세히 쓰니까 학생부를? 이게 정말 진실입니까? 장난한 거 아닙니까? 당장 물어보죠. 그죠? 그만 학생들,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한 학년에 100명 이상 됩니다. 그런데 막 이렇게 긴 막 페이퍼를 쓰는 정도가 되려면 슈퍼맨 아니면 못 쓰는 거죠. 그죠? 학생부만 보면은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내신은 없죠. 내가 뭐라 그러죠? 외화 내린 전형적인 모습이고 바로 학생들도 그런 모습. 겉으로는 되게 화려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내신은 정말 없는 기초는 부실한 교육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함께 사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고 함께 경제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식들의 능력이 필요하고 그 기본 능력을 저는 고등학교 교육까지 통해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고등학교가 되면 현상세계가 아니라 현상세계 배후에 있는 기본 개념과 기본 원리들을 배워야 돼요. 고등학교 시기에 특성하고 특수한 분야를 계속 강요하기보다는 보편적이고 골고루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는 해당한다 생각이고요. 그래서 시대 이동도 그렇고 발달의 과제도 그렇고 생애주기도 그렇고 고등학교 교육은 진로 교육이 아니라 보편 교육의 이상을 배우고 강화된 교육상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바로 문해력과 토력이 필요한 거죠. 고등학교 교육은 오히려 핵심이 얘기인데 우리나라는 수능 과목에서 이미징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것만 공부하고 이건 완전히 공부가 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현재 포항대체중학교의 재학생인 강민진입니다. 저는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진로를 정하지 못한 학생이 있다면 아주 헤맬 것 같아서입니다. 대학생들 중에서도 진로를 정하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고등학생일 때 진로를 정해야 한다는 건
아주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앞으로 생겨날 직업도 무수히 많은데 벌써 정해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학점 192점을 못 채우면 졸업을 못한다는 말도 있었는데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된다면 엄청난 부담과 불안 속에서 살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수업을 듣는 학생 수가 적으면 폐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어른들도 때에 따라 직업을 바꾸기도 하는데 고등학생 때 진로를 정해서 한 방향으로 공부를 한다는 것이 대학을 가는 것만이 목표인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여섯 번째, 학생들은 최저 학점을 받지 않기 위해 학업에 집중함과 동시에 진로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선생님들의 수가 모자랄 것입니다. 여덟 번째, 쉬는 시간은 10분인데 교실을 옮기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에서 이제 현실적으로 학생들과 붙이면서 가장 큰 게 경쟁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너무 경쟁을 내면화해서 부모 세대가 경쟁 교육을 나눌 수 없고 아이 세대까지 이제 신자유주의가 밀려가는 훨씬 더 깊게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이 경쟁을 내면화한 것은 뭐냐면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조차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대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 철학은 하나도 말을 하지 않고 고교 학점제가 출발하고 있다는 거죠. 아이가 과연 인간은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물음도 없이 어떤 진로를 결정한다.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직업적으로 실용적인 아이만 길러가는 거죠. 실용적인 아이들만 길러낸다는 것은 결국 아이가 결국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병을 앓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우리 사회가 너무 병적인 것은 각자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게 만드는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교육이 정상화가 이렇게 경쟁교육을 바로 잡는 데부터 출발하고 거기서 모든 논의가 시작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철학은 빠져 있으니까 모든 존재를 분별하고 도구화하고 수단하는 존재로 진로교육을 몰아가는 것은 결국 우리 지금 인류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기본적 성찰이 빠져있는, 교육부가 인간에 대한 기본적 성찰 없이 이런 철학도 없이 이걸 하고 있다는 게 내용으로 철학적으로 담보하지 않은 채 뭔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교육 주체들의 우려하는 목소리에 경청하며 로드맵을 준비하지 않으면 여타의 모든 계획 조치들이 밟았던 전철대로 실패로 귀결될 것이다. 경북의 경우 거의 모든 지역이 고교 비평준화 지역이기에 우리의 아이들은 중학교 과정에서부터 과도한 경쟁에 넘어지고 있다. 고교 학점제가 모든 아이들에게 평등하고 하게 제공이 되려면 우선 고교 평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중등 과정에서부터 진로에 대한 진로 전문 상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계획의 성공을 위해 교육부의 폭넓은 의견 수렴 체계를 뿌릴 것으로 기대한다. 선별적으로. 얘가 공부 좀 더 잘하네. 얘의 모든 재능을 보지 않고 한 가지 지적 능력만 가지고 선별을 해왔던 거죠. 그게 모든 교과 과정이 우리 초, 중, 고에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약간 벗어나는 교육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학부모회나 학부모들이 좀 더 반긴다는 거지. 제 주변에 몇몇 아이들을 보면 빨리 꿈을 찾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은 초, 중고를 다니는 과정이 굉장히 즐겁게 다닙니다. 제가 되게 안타까웠던 부분은 대학을 잘 준비하고 있는 인문계 아이들보다 이제 공고나 상고라고 지금 특수 목적고 아이들, 그리고 혹은 대학을 진학하지 못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진짜 시민으로서 아니면은 하나의 독립된 성인으로서 자기 삶을 꾸려갈 준비를 저는 고등학교 때 거의 완벽하게 해서
또 보충적인 교육을 대학에서 해야 되지 않나. 강사님 말씀하시는 게 약간 인문계 쪽 대학 준비하는 아이들의 이제 요구를 조금 더 많이 담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왜 제가 이제 지역대고등학교가 필요 없다고 얘기했냐면 직업 세계는 굉장히 빨리 변하는데 그래서 직업 세계 변화만큼 학교 교육이 이렇게 적응하지 못해요. 아무리 학교 이름을 바꾸고 과를 뭐 신설하고 해도 그건 사실은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지역 교육의 효율성 자체는 그냥 사회적 지역 교육 준비가 하면 돼요. 하면 되고 오히려 학교는 다른 걸 해야 된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지금 이미 국민 공통 기본 과정이 10년이 잡혀 있고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공동 과정 가는 거거든요. 사실 선생님께서 대안으로 얘기하신 것도 한 해 더 하는 거거든요. 11년. 그리고 12년 차 때는 사실 애들 선택제로 가자는 얘기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10년 동안 해야 될 교육 과정 안에서 그 담론을 담아내야 되는 게 이야기고 2년 동안에는 아이들의 진로에 맞게 가자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여기서 이 앞에 해야 될 이야기를 가져와서 하냐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두 가지가 다 들어와 있어 지금 더 힘든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택형 교육과정이 들어와 있고 공통교육과정이 들어와 있으니 보편교육은 보편교육대로 해야 되고 진로교육은 진로교육대로 해야 되니 그 두 가지 다 하려니 사실은 힘이 드는 거거든요. 애들이 선택해서 듣는 그 아이들의 눈빛과 태도를 보면 사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있습니다. 분명히 그 아이들이 열정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논의를 해야 되는 건 이걸 10년 동안 보편과정 안에서 왜 못 해결하고 이걸 11년까지 한 해 더 늘려달라고 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도대체 뭔가 그리고 차후 좀 더 논의가 된다면 그 보편교육과정과 선택형 교육과정을 좀 분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중학교를 4년제로 가고 고등학교 2년제로 가서 고등학교 전체 다가 그냥 선택형으로 그냥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근데 지금 저희도 지금 고교학점제라 해서 돈 받아갖고 학교 뜯어 고쳐갖고 이걸 해보려 하는데 학교 이미 뭐 30년이 된 학교를 뜯어 고쳐봐야 평수가 안 늘리는데 사실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거든요. 지금 아이들이 교과까지 이 분야만 배울 게 아니라 그냥 골고루 배우되 그래서 관심 주제들을 좀 선택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선정하는 게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본질적인 질문인데 저는 점점점 고등학교 교육 자체가 옛날 시대보다 지금 시대는 더 보편 교육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대학을 가는 인원이 더 많아졌고 옛날보다 훨씬 더. 옛날에는 고등학교가 최고의 교육과정이 있지만 대부분 대학을 가는 게 많고 그 다음에 평생교육 굉장히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사회는 더 복잡해지고 배우들이 더 많아지고 이런 현상 자체가 기본적으로 보편교육을 더 많이 배워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 바로 사회 구성원들이 이런 보편적인 사회 문제, 공통의 사회 문제에 대한 책임과 관심, 지적이해와 윤리적인 책임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 속에서 함께 풀어야 될 문제들이 풀리지 않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 더 늘어날 거라는 생각이 들고 OECD 공동에서 위기라고 표현한 것처럼 그런 문제들 풀기 위해서는 이러한 보편적인 사회에 대한 이해, 사회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필요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트도 물론 바뀌어야 되고 교육과정 완전 바뀌어야 됩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제가 제안을 드린 거였고 지금처럼 뭐 그냥 어설픈 고등학교의 보편교육을 연장시키자 이런 의미는 아니었는데 굉장히 많이 저희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공동체성의 확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로가 되었다. 자기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자기 실현이 되었다. 이러한 전망들을 열어나가는 함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대한민국 교육혁명이라는 그런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제안했는 내용들도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어요. 상업고등학교다 보니까 특별하게 자기가 배워야 되는 그 과목만 배우고 나면 자기가 읽고 싶은 책도 읽고 다른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막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학생을 다니고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그런데 학교 가서는 좋은 경우도 많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성적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아직 비평준화이기 때문에 경주는 좋은 고등학교를 가야 되고 그래서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를 가려면 자기는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근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안타까운 거는 학교 친구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성적 보는 거야. 그게 그 현실이 참 아까운데 고교학점제를 저는 조금 기대를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그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그럼 나를 한번 좀 알아보면 어떨까? 그래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좀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어떨까? 사실은 그런 희망을 고교학점제를 하면서 사실 조금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지금 뭐 그
학교 측에서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다 하니까 참 지금 이거를 모든 걸 겪고 있어야 할 우리 아이들은 참 힘들겠구나라는 선생님도 힘드시겠고 부모님들도 힘드시겠지만 정작 당사자인 이 아이들은 진짜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힐링하고 모형 짜내고 이거 공고에 가서 여전히 그런 것들 애들이 배우고 있는데 지금 자동화되는 때는 전기 전자를 해서 제어를 해야 되지 사람이 밀링하고 이거 아니어서 저는 하여튼 전문계 교육도 이대로는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전문계를 정말 꿈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난 공부 포기했다 그거 가서 그냥 좀 예, 거기 가면 학교 일찍 마치고 오후에 와서 게임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뭐 이렇게 좀 자유로워서 가는 거예요. 한 발짝이라도 제대로 방향을 잡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확정제의 방향은 아닌 것 같다는 저는 느낌이 들었던 거고 초등학교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좋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혁신 많이 하고 해서 글씨 영향 지켜봤고 해서 하지만 고등학교는 정말 옛날랑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고 최악의 형태라는 생각이 들고 모든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뭔가 근본적인 변화는 필요한데 그 방향 자체가 확정제의 방향은 아닌 것 같다. 경쟁을 시키는 글로 구상을 해놓고도 경쟁을 탈피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이런 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부 관료들은 신이다. 말하면 이제 될 것처럼 생각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참